네, 안녕하세요. 6월 오늘 6월 10, 죄송합니다. 6월 24일, 화요일 저녁, 줌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대구는 계속 비가 오고요. 어, 날씨가 좀 장마철이라서 아직까지, 날씨가 변동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또 코로나인가요? 코로나도 유행하고 있고 하절기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17일 날 강의 때 시작할 때 약간 언급했었는데 지금 그 중동의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이제 2주가 안 됐죠? 2주가 안 되고 어, 약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전쟁이 일단은 끝난 것 같습니다. 어, 새벽인가요? 언제 코인 주가가 어젯밤에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하길래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제가 전쟁이 끝났나 이랬더니 실제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미국에서 강하게 좀 개입하는 바람에 빨리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이제 자산 시장이 많이 변동이 심하죠. 그러니까 투자에 관심 없던 분들은 이 연관성을 몰라요. 그런데 사실상 국제 정세하고 그다음에 자산이 굉장히 관계가 함수 관계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 메타이프 대표님들은 아마 대충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어, 이러한 국제 정세가 어떤 큰 손에 의해서 움직여주고 있다. 이제 그냥 쉽게 우리가 시쳇말로 하면 그냥 판을 짜고 하는 거죠. 판을 짜고 하는 거고.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이게 무슨 공적인 방송도 아니고 저희 회사 내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전부 다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사람이고 저도 나이를 들다 보니까 그 어릴 때는 그랬죠. 어릴 때는 굉장히 높은 사람, 굉장히 대단한 사람 막 그렇게 봤죠. 그런데 사실상 저도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사람은 다 같다. 결국은 뭐 우리가 느끼는 감정 다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어떤 안위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때도 보니까 뭐 군인들도 보면은 뭐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감정을 또 표시하고 뭐 그런 것은 인간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저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이런 국제 정세를 전부 다 투자 관점으로 봅니다. 근데 사실은 전쟁이 나고 어떤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변동이 심한 건뭐 물가라든지 뭐 물동량에 의한 석유 값이라든지 뭐 금값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전부 다 그게 이제 자산이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면서 또 투자 분야에 보면 뭐 선물, 옵션 이런 쪽도 어, 롱이나 숏이나 이렇게 해서 청산이 되고 또 수익을 크게 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돈 벌기 쉽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갑자기 이제 뭐 폭락을 하더라고요. 코인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이 이제 주간에 열리고 야간에 닫히고 하기 때문에 야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365일 열려 있기 때문에 반응이 빠릅니다. 그래서 2%, 3%, 4%대가 막 폭락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큰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전쟁이 났을 때 그랬고 또 이제
하루 저녁에 5% 6% 그 상승할 때는 전쟁이 끝난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대전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 열흘 정도 갔는데 심지어 3일, 4일 특히 중동전 보면은요 뭐 7일 전쟁이니 과거에도 그런 게 많았죠. 많았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과감하게 이제 떨어질 때 투자를 하면은 그 단기간에 뭐 5% 수익을 본다면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어떤 그 반복되는 사이클을 갖다 잘 이해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학습이 더 필요한 겁니다. 학습이. 그래서 이번에 그 전쟁은 그 사산시장에서 이제 코인이 아직까지도 안전자산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암호화폐, 뭐 우리 S코인이나 뭐 F 토큰이나 이런 것은 우리 회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성능을 가지고 있고 또 크게 바람을 타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만 메이저 코인들은 상당히 그 변동이 심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안전자산 아니다. 이제 전쟁이 나면 오히려 더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제 진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번에도 금이나 또 뭐 미국 채권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리고요. 코인은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것은 다시 금방 회복됐다는 거, 거의 원래대로 다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분류는 안 됐지만 앞으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 한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이번에 특히 이제 코인이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이란 그 6월 18일이죠. 6월 18일 날 이란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노비텍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란이 아마도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이런 쪽으로 암호 자산을 특히 이제 미국이 제재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자산을 갖다가 우회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이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채굴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쪽으로. 그런데 노비텍스라는 그 이란 암호화폐 거래소가 1200억 정도의 그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킹의 주도를 누가 했느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와중에 이제 해킹을 한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와중에 누가 해킹했을까? 뭐 북한의 소행일까? 아니면 또 해커 집단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친이스라엘 결국 이제 이스라엘 쪽이에요. 이스라엘 쪽에서 어, 프레테토리 스페로우라는 그 뭐야 그 해커 단체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호 자산은요 해킹을 해서 빼가도 그것이 이동하는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래픽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트론이면 저희 잘 알죠. 저희 회사가 이제 트론에서 발행했죠. 저희 토큰들은 다양한 암호화폐가 포함된 1,200억 원, 9천만 달러 자산이 이제 탈취됐어요. 이 탈취된 자산은요, 어떤 그 지갑으로 이동이 됐는데, 어, 이 지갑은 이제 어떤 복구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다시 뺏을 수 없는 그런 지갑인가 봐요. 그래서 사실상 소각이 된 걸로 보인다. 암호자산은 저희도 이제 사용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아직까지 초기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방식이 다르다거나 또 경로가 다르다거나 이러면 이제 중간에 유실되는 경우도 많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항상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어,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그 이란의 자산을 없애버린 거죠. 그 구체적인 이제 그 배후 같은 것은 뭐 제가 토론할 게 못되고 그래서 이제 이란 어, 정권이 이제 그 이 암호자산이 제재를 회피하고 테러 자금 조달에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영향을 좀 더 이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암호자산이 기존에 있던 그 재래식의 그 자금은 구축이 돼 있잖아요. 안전하다는 어떤 그리고 실물적이고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정착이 돼 있는 그 자산이고 이런 암호 자산은 아직까지 이런 불안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다. 예를 들면 국내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내 해킹을 당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안에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우리가 거래를 하는 우리 자산이 이제 불안하죠. 불안한데 이제 암호 거래소가 상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망할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뱅크런 그러니까 뭐 부도를 낸다거나 아니면 해킹을 당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해킹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 업비트나 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콜드 월렛이라고 그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갑에다 보관합니다. 숫자는 우리한테 보여지지만 그래 그 콜드 월렛이라 그래요. 그거 보고 그다음에 핫 월렛이라 그러면 이제 인터넷이 연결돼 있는 지갑을 말하는데 요번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해킹 사태 발생을 하고 하니까 그 이란 내에 그 인터넷을 다 차단하고 인터넷을 차단하면 이제 그 해킹 경로가 다 차단되기 때문에 그런 사태도 벌어지고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이란 입장에서는 뭐 고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제 중국과 이란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이제 신중국이고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유럽 연합 그다음에 이제 이란을 둘러싼 그 이란의 지원을 받는 그 국가들 미국과 이스라엘 이런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그 복잡한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자기 이익, 자국의 이익, 또 국가 안에 있는 그 현재 정권의 어떤 그 어떤 정권의 어떤 그 유지 전략이라든지 국가 내 어떤 그 현재 정권의 인기라든지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인간의 욕심이 개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제도권이라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제도권을 움직이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어떤 그 경제 수준이라든지 의식 수준에 비해서는 정치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끼리 좌우로 갈려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이렇게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고 이런 거는 물론 이제 그 지도자를 선출할 때는 필요하지만 선출하면은 서로 또 국민들끼리 잘 뭉쳐서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면은 뭐 저하고 정치성이 다르거나 또 성향이 다르거나 이런 분들하고 잘 지내요. 뭐 그냥 너무나 좋은 사람 많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저는 바람이 있다면 이제 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너무 이제 그 구분하지 말고 결국은 보면 세력 가진 분들이 국민들을 갖다 반토막 쳐가지고 편을 갈라야지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휘둘리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는 이제 또 우리 메타F 그룹 대표님들 가족은 이제 뭐 투자 잘하고 자산 불리고 또 그 자본주의에서 돈을 많이 벌고 해서 또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잘 화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해서 회사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현재 그렇게 뭐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없고 현재 필리핀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강한투 회장님의 어떤 정책 변화 이런 부분에 이제 소소한 변화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각 지사에서 관심 가지고 소통하시면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줌 미팅을 통해서 어떤 말씀드리면 오해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 우리 뭐 소영수 대표님이나 뭐 어떤 저 회사 정책 잘 하시는 분들의 브리핑 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그 PPT 앞에다 제 전화번호를 넣어놨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제 그 전화번호 필요하신 분들, 답답하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이제 전화를 받고 하는데 물론 이제 모르는 전화번호는 안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웬만하면 받아요. 지난주에도 한 몇 분이 전화 오셨어요. 그 회원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대부분 질문이 그거죠. 뭐 괜찮냐? 뭐 투자하면 좋으냐? 투자할 만하냐? 이런 그러니까 정답을 원하는 겁니다. 정답을. 근데 정답이 없습니다. 투자에는. 그거는 뭐 이제 메타 F뿐만 아니고 어느 분야든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도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투기라고 철학자들이 얘기한다 말씀드렸는데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저도. 그냥 오늘까지 있었던 일에 유추해서 연장선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은 밝을 것이고요. 태양은 뜰 거고 그렇지만 그 태양은 언젠가는 안 뜨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불확실성 시대에서 살고 있는 거고 그 불확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부가 되고 또 내일에 대한 불확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도 획득하고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100%알 수는 없다. 내일 아침에 일을. 지금 밤인데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는 보장이 100%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똑같은 환경에서 투자를 해도 자산을 불리는 분이 있고 자산을 잃는 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주식시장이나 그 코인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메타F 그룹 내에서도 지사장님들, 월드 지사장님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하면서 상당히 뭐 신화적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도 있고 어떤 그 시기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본인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부터 이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좀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오늘 회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략을 했고요. 우리 회사의 이제 그 경영 방침, 꿈과 생각의 크기를 정하지 마라, 한벌 탈퇴하라, 준비하고 기다리는 반성하라. 이 세 가지는 우리 회사 기준이 아니고요. 시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꿈을 잃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요, 어떤 자리에서 설레임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설렘이 많이 없어요. 설렘이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설렘이라는 것은
미지의 세계, 미지의 어떤 상태, 잘 모를 때, 기대감, 두려움, 기대와 두려움이 섞였을 때 그게 설렘이 되는 거죠. 설렘이 없는 시대입니다. 설렘이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그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죠. 그런데 이제 설렘을 갖는 것이 좋다. 이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설렘을 가지려면 꿈을 가져야 되고 정말 이루지 못할 꿈이라도 꿈을 꾸는 것이 안 꾸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면 행복하죠. 로또로 사는 것은 꿈을 꾸는 겁니다. 이루지 못할 꿈이지만 로또라는 그 종이 한 장을 통해서 큰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상상을 하고 그런 것이 설렘을 갖다 주는 거죠. 그다음 한골탈퇴하라는 것은 이제 변해야 되는 거죠. 그냥 변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이제는 물질 기반의 시대에서 에너지 기반, 무형적인 부분, 메타버스라든지 블랙체인은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고 인터넷 전기 신호, 영과 일로 이어진 어떤 신호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물질 기반의 사고에서 정신 기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환골탈퇴 해야 되는 것은 뭐 환골탈퇴가 아니고 저는 육체 자체를 버려야 된다. 육체의 어떤 그 매여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에 집착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인데요. 어, 그러면 돈도 물질 아니냐? 돈은 과거에는 물질이었어요. 물질의 교환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돈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고 기운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신호고 크립토 암호화폐 돈의 형태가 이제 그렇게 변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성공한다. 투자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투자해서 기다릴 줄 아느냐, 기다릴 수 없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성공의 승패가 반 이상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투자에 대한 거 정말 책도 읽기 싫고 얘기도 듣기 싫다 그러면 올바른 투자를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되고 투자는 현재의 자원을 가지고 미래의 가치, 기대와 리스크를 동시에 제가 이제 기대와 리스크, 기대도 있지만 또 위험도 있는 것을 동시에 하고 그걸 의도하고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인생도 투자다, 또 투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또 이제 이걸 또 꺼내왔죠. 자, 과거 10년 전에 1억을 가지고 10군데에 투자했더라면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1억이었죠. 근데 그 현금이 1억이지만 실제 가치는 한 7천만 원 정도 줄었을 겁니다. 실제 가치는. 그때 1억까지 살 수 있었던 걸 가지고 다 못 산다는 거죠. 70%밖에. 예금을 넣어놨으면은 예금 이자가 48% 붙어서 10년이에요. 10년. 1.48억이다. 1억 4,800억이다. 1억 4,800만 원이다. 그런데 이것도 또 이제 다른 게 있어요. 이것을 복리로 하면 복리로 만약에 넣어놨더라면 돈이 좀 많이 벌었을 겁니다. 복리. 이건 복리가 아니고 예금이죠. 10년 전에 애플 주식을 사놨으면 7억, 7억, 약 7억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되돌아보면 얼마 안 되죠. 근데 그때 1억을 딱 넣어놨으면 7억이 된 겁니다. 애플에. 그래서 제가 과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면교사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비추어서 이 앞을 갖다 연장선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앞으로 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유리한 조건이 생긴 것은 과거에 10년이었지만 앞으로 3년 내지 5년이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284억이 된 거예요. S&P 500은 S&P 500은 이제 미국의 500대 기업 지수를 ETF로 한 거죠. 평균 지수를 내서 그 지수 인덱스를 갖다 이렇게 해서 수익을 받는 건데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걸로 해도 굉장히 그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요. 5배 올랐네. 5.3배. 비트코인이 350억 됐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700만 원 할 때요.
출마할 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400만 원까지 떨어졌나요? 뭐 공포가 오죠. 저는 투자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했지만 다 팔아치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될 줄 몰랐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또 흔들려가지고 팔 겁니다. 그래서 멘탈이 중요하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고, 어,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에, 제가 그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 못 드리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어떤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 그 죄수가 가지고 있는 돈 있잖아요. 그 돈을 갖다가 교도소에서 보관을 하는데, 죄수가 이제 그 동의를 하면은 그 돈을 그 투자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 그 교도소에 들어가는 죄수들의 돈을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죄수가 뭐 한 700달러를 가지고 4년 살고 나니까 10,000달러가 돼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쓰다가 한 1,000달러 나오면 다시 교도소를 갈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4년 동안 교도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기다림이 된 겁니다. 재밌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코인에 대해서 크립토에 대해서 뭐 몇백 배가 문다 그러니까 자 저거는 정말로 터무니없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한 400배 이상 그 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어떤 분이 뭐 한 1억 정도 투자해놓고 이제 잊어버렸대요. 그 사업가인데 굉장히 그 돈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투자한 걸 모르고 있다가 사업이 망하고 거의 뭐 이제 거지가 되다시피 해서 이제 국제를 떠돌다가 뭐 15년 뭐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이제 투자해 놓은 게 있다는 것을. 그게 벌써 몇백억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수직한 부자가 됐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모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된 거죠. 투자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2.5억이고 금은 3.1억. 금은 3배 올랐다는 얘기죠. 10년 동안. 그다음 달러는 뭐 달러는 별로 어떻게 뭐 우리 예금하고 별 차이 없네, 그죠? 그다음 이더리움 도지는 5,200배, 2,8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러면 이제 요 품목을 가지고요. 5년 뒤에는 어떨 것인가 하는 걸 제가 이제 챗GPT하고 이제 해서 재미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유추해보자 해서 이제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현금을 1억 가지고 있으면 이제 2030년이죠. 그러니까 2030년에는 현금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1억이겠죠. 그런데 실질적인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이건 뭐 현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고요. 돈은 그대로 1억입니다. 1억. 예금을 했다 하는데 예금을 5년 뒤에는 1.2억, 2천만 원 봅니다. 근데 요거는 오히려 좀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 기준금리가 하락합니다. 하락하고 실질 수익률이 오히려 2% 이하로 이제 전망이 되기 때문에 2%니까 이제 2천만 원 줄어드는 거죠. 애플은 그래도 이제 많이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면 AI 쪽에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AI 생태계 확장되고 애플에서는 또 자사의 칩이 있죠. 칩. 칩이 이제 AI 쪽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 이제 쓰이기 때문에 생산력과 서비스 구독 확대 지속 그러니까 이제 애플은 이제 애플을 갖다 선호한 그 애플 바들이 많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애플은 그래도 한 9배 정도 5년 동안에 자 여기서 진짜 투자라는 것은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건데 그걸 못 참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과거 10년을 보여드렸잖아요. 답이 딱 나왔지 않습니까?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은요 과거를 잘 맞춘대요. 근데 미래를 맞추지는 못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를 잘 맞추면 미래도 잘 맞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당이나 그 성을 보는 분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한다. 왜? 그 나의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근접하는 것은 맞출 수 있대요. 왜냐하면 연장성산에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550억. 여전히 이제 지금의 550배가 되는 겁니다. AI GPU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엔비디아가 많이 떴는데 주도권이 지속될 거고, 어, 그다음에 램 기반 슈퍼칩,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 데이터 저장에 진출하고 다만 어, PR 고평가로 변동성이 있다. 그래도 하여튼 엔비디아는 전망이 있다고 보죠. 해외 주식 같은 것은 뭐 엔비디아 하는 방법이 있겠죠. S&P ETF는 5년 만에 8배가 붙네요. 8배가. 복리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8배 정도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4배. 삼성전자는 사실상 지금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반도체, 하이사이클, 그 다음에 애 반도체 확장, 국내 정체성의 한계가 존재한다. 참 삼성전자가 아까운 기업인데요. 삼성전자는 저 같은 투자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금을 사놓으면 또 금이 또 4배 정도 오른다 볼 수 있고요. 실물자산의 신뢰로 이제 된다. 그렇지만 이제 급등하는 것은 단기 수익, 단기 수익으로는 할 수 없겠네요. 그죠? 달러는 거의 뭐 1.1억 미국 부채가 증가하고 글로벌 위상이 약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약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더리움은 2,500억. 롤업 디핀 AI 블록체인 결합 확산. 이건 이제 블록체인 실물 기반 디핀하고 AI하고 다 블록체인하고 AI하고 또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스테이킹 경제.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갖다가 이제 그 예치하고 이자를 받고 하는 그런 경제.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 사용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변동성이 크죠. 불확실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 변수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 도지권 4천억. 어쨌든 이제 몇 배가 부른다는 것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 2,500배, 4,000배라는 것은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는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그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는 데 따른 투자 대상이 이미 이제 코인이나 토큰 쪽, 가상자산 쪽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은 지금 3,400여 분 들어와 계신데요. 어쨌든 이쪽 기반에 어떤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신 김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이, 뭐, 설마,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갖다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변합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이 세상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것도 인간이지만, 그 인간 속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도 인간입니다. 고정관념이 강한 것도 인간이고요. 쇠퇴의 흐름을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쇠퇴의 흐름을 거부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여기서 만드는 인간이 될 것이냐, 만든 흐름을 따라가는 인간이 될 것이냐, 따라가지 않고 거부하는 인간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의 선택을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인간은 투기의 존재다. 하이데거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의 기본 개념이죠. 현재를 초월해서 미래로 자기를 내던지는 실존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미래로 저는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미래를 향해서 하고 있고.
오늘 밤 눈을 감고 자리에 누웠을 눈을 뜨면 내일 아침이 다가오겠지만 눈을 감는 순간 내일은 올지 않을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디지털 시대의 자기 던짐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술과 연결된 새로운 가능성 속에서 스스로를 미래로 기획하고 현실을 초월해서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능동적으로 재설계하려는 실존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단순한 어떤 블록체인이라든지 웹 3.0 시대의 기술적인 수용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를 통해서 자기 창조와 자유를 실현해야 된다는 거죠. 기술을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 디지털 기술이 들어온 웹 3.0 시대에서 이 세계를 통해서 자기 창조, 자기의 자유를 실현해야 된다. 우리는 다 철학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투자를 하기 위한 돈을 굴리기 전에 삶을 먼저 설계해야 된다. 돈은 목적이 아니고 삶의 그냥 수단, 돈이 내 쫄병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은 당연히 벌어야 되고 작은 목적이 될 수 있지만 나를 위한 돈이 돼야 되지 돈을 위한 내가 돼서는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삶의 가치와 목표가 정해지면 돈은 그 목표를 위한 유기적인 자원이 되는 거죠. 미래로 나가는 내 운명의 차에 넣는 기름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그 기름통을 쥐고 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벌써 개념을 잡아야 돼요. 존재의 방향이 명확해질 때 경제는 건강하게 작동하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고요. 삶에 있어서 자아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자기를 인식할 줄 알아야겠네요. 메타 인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요. 제가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또 그래도 우리 여기 수속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저는 또 뭐 연구를 해야 되고요. 또 긴장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 감사드린다 말씀드립니다. 어떨 때 보면 피곤하고 오늘 강의 좀 안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것은 해야 되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나는 발전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 회원님들하고 함께 하는 것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는 한 번 정해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교수님들도 계실 겁니다. 박사님들. 제 친한 박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가장 그 교수님들 중에 박사님들 머물러 있을 확률이 높다. 자기가 박사 학위 낼 때 최고죠. 그 당시 지식으로는 최고의 지식을 뽐내면서 학위 논문을 발표하고 학위를 받은 영광을 탈취할 때 그 영광에 머물러 있는 것. 이미 그렇지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그 이론, 그 진리, 그 학문은요 이미 새로운 학문에 뒤처지고 또 묻히고 또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새로운 지식이 나오고 해가지고 사라져요. 그런데 그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최고의 영광을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번 정해진 날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평생 공부를 하면서 자기 인식을 하면 한 번 정해진 날을 유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성장하는 존재가 된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평생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해 새롭게 질문하고 새롭게 관계를 맺는 자아갱신입니다. 자아갱신. 나를 갱신하는 거. 갱신 안 하면 안 되죠. 여권 갱신 안 하면 못 나가죠. 왜? 나도 갱신이 안 되면 이 세상에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의 자아는 나란 자아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나와 계속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메타인지라는 것은 상위인지라 해서 내가 배워놓은 지식, 알고 있는 지식을 벗어나는 나만의 생각, 나를 그 지식을 토대로 한 새로운 생각을 할 줄 아는 존재, 새로운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생각, 그것이 메타인지, 상위인지라고 하는 건데
그 상위인지를 할 줄 알아야지 더 나아가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는 투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아까 저 강의 전에 우리 그 성봉주 박사님 예전에 강의했었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강의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장자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자가 나오네요. 나이 50대면 나를 장사 지내라. 그 장자의 그 호전몽이란 그 부분 보면 낮잠을 자는데 나비가 돼서 홀 날다가 깼는데 깨는 순간 내가 나비가 난지 장자인지 장자가 나비인지 헷갈리더라는 거지. 내가 뭐냐는 거죠. 그게 이제 장자는 정해진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내가 나비야, 장자야. 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메타 세계, 메타버스 세계 오면 그렇겠죠. 하루 24시간 중에서 메타버스 안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실존하는 게 뭐 몇 시간밖에 안 돼. 그러면요, 자는 시간 빼고 로블록스 들어가서 8시간 자고 로블록스 들어가서 뭐 깨서 뭐 이 물질적인 육체를 씻는데 한두 시간 소비하고 나머지 다 메타버스에 들어가 있으면 나라는 존재는 과연 뭐냐는 거죠. 가상세계에 들어가 있는 내가 진짜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준 정체성, 외부에서 바깥에서 준 나를 무너뜨리고요. 새로 원래의 나를 찾는 거. 그래서 그것을 나를 죽여버리라는 거죠. 나를 장사 지내고 새로 태어나는 게 50대. 왜 50이냐? 50이 되면은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요. 자식들도 떨어져 나가고 뭐 어떻게 보면 뭐 결혼해서 부부로 살던 어떤 인연도 어느 정도 그 인연이 떨어진다 봐야 되죠. 같이 살고 있지만 그래서 홀로 남는 시기가 이때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를 장사 지내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타인이 준 나를 죽여버리고 새로운 나를 재탄생하는 부분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새로운 나를 찾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투자에 앞서서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제가 이거 한 3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관상용 목표냐 진짜 목표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를 꿈꾸는 분들은 관상용으로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자면서도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다이어트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다이어트를 안 합니다. 다이어트를 실행에 옮겼을 때 현실이 보입니다. 내가 밥을 굶을 수 있느냐, 뭐를 먹을 것이냐,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배고픔을 참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현실이 와요. 현실이. 그러면 어, 관상적으로는 10kg 빼겠다 그러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5kg 빼는 것도 버겁다는 거죠. 관상적 목표를 실존적인 목표를 했을 때 바꿨을 때는 현실이 보입니다. 현실. 관상적 목표는 현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실존적으로 이 목표를 실행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 위치를 알게 되고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변화의 정의는요.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이 생각해 보지 않고 삽니다. 사람들이. 변화는요. 좋은 것이고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합니다. 여자분들은 머리 미용실 가고 화장하고 다 변하죠. 남자들도 운동하고 뭐 다 변하죠.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말이 있어. 변화는 상태의 이동이다. 자, 물리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 관계적인 변화까지 모두 포함되고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생각까지도 변화도 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 유형에는요. 일단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환경. 삶이 변하려면은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환경. 되겠습니까? 그게 관계.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술 먹는 친구를 계속 만나면서 술을 끊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술 먹는 친구를 만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가치관. 제가 어떤 안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습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책 봐야지 그러면서 자는 시간 똑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는 시간 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정체성과 습관을 바꿔줘야지 삶의 변화가 오는 거죠.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변화를 시도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합니다. 술 안 먹어야지. 그럼 저녁에 또 술 먹는 친구가 통화합니다. 당연히 술 먹는 거죠. 살 빼야지. 물론 또 야식 먹습니다. 오늘만. 그런데 이러한 그 변화에 대한 심리적인 것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습관의 동물적인 습성은요, 습관에 안주하려고 해요. 편리한 거,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항상 그 가던 자리에 앉죠. 자기 자리에 앉고. 제가 주말에 관광버스 타고 어디 갔다 왔는데 갈 때 탔던 자리는 올 때 내 자리라 해야 돼요. 제가 갈 때 탔던 자리에서 올 때는 다른 자리에 앉으면 그 갈 때 그 자리에 앉았던 분이 눈을 부라리고 다가옵니다. 익숙한 거 좋아요. 그 원래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원래 아닙니다. 앉으면 됩니다. 좌수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이면 설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불편하거든요. 변화하면 익숙해지기 전까지. 이 세 개가 두려움과 기대감과 회피감이 혼합되었을 때 어떤 변화에 대한 심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선택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돼야 되고 지금 필연적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변하고 세월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제도도 변하고 시스템도 변하고 기술도 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는 나는 하나도 변하고 있지 않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짧은 질문을 드리면 당신은 최근 6개월간 무엇이 변했나? 내가 6개월 동안 무엇을 변했는가 합니다. 따져보자는 거죠. 그 습관의 힘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어, 제가 원본을 제가 그 습관의 힘이라는 그 책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가지고 다녔는데 제 서재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어, 완전히 그 하층민으로 살던 그 알코올 중독에다가 막 엉망으로 살던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5년 뒤에 어느 회사의 간부까지 하면서 굉장히 그 캐리어 우먼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이제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를 연구를 합니다. 하는데 대학교 심리학과하고 그 여자를 이제 동의를 얻어가지고 6개월 정도를 이 여자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모든 것을 갖다가 어, 연구를 해요. 근데 그 연구에 심리학자, 생리학자, 뭐 경영학자 뭐 6, 7개의 학문 분야가 붙어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심지어 집에다 카메라도 달아놓고요. 막이 사람이 출퇴근하는 거, 잠자는 거, 음식 먹는 거 다 연구를 해요. 6개월간 연구했는데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 왜 노숙자에서 하루아침에 중견 캐리어 우먼이 됐느냐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찾은 게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이 여자 금연을 한 겁니다. 금연. 그러니까 6개월 5년 전에 그 노숙자일 때하고 현재하고 달라진 점이 흡연이에요. 흡연. 담배를 끊은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는 단순한 행위가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유추를 해요. 유추를 하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는데 그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떤 그 뇌의 어떤 구조, 뇌 뉴런 그 뉴런이라고 하죠. 뇌 구조를 바꾸는다는 거예요. 바꿔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변화가 큰 인생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죠. 책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담배 끊기 되게 힘들죠, 사실은. 근데 지금 저는 건강적으로 봤을 때는 50 정도 넘어가면 담배는 끊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건강적으로 봤을 때. 근데 왜 못 끊느냐 하는 부분은 뭐 정말 너무 좋으니까 못 끊죠. 못 끊지만은 그것을 해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변화가 온다. 그래서 이제 그 습관이라는 것이 어, 이거 하나로 바꿔서 뭐 해야 하지만 그 하나가 도미노 이론이죠. 도미노 이론. 그다음에 나비 이론. 아프리카에서 나비가 날개 한 번 한 것이 미국의 사하라 뭐 미국의 그 네바다 사막에 태풍이 돼서 분다. 그런 나비 이론이라든지 어떤 도미노 효과 같은 거는 분명히 인생에 있을 수가 있다. 이 변화라는 것이 무조건 뭐 긍정적이게 하는가 그렇지 않다. 좋은 변화라는 것은 지속이 가능하고 삶을 확장시키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하는 것은 자기 자율성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변화를 자기 주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 주도가 돼야 되고 자기 정체성을 변화는 자기 주도를 하다 보면 정체성이 강화되고 어떤 관계가 개선되고 삶의 효율과 건강이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누구죠? 어, 뭐 이 세상 간섭하지 말고 당장 자고 일어나 네 이부자리부터 개고 나와라. 자고 일어나서 네 이부자리 하나 개지 않고 평생 이부자리에서 빨딱 일어서 나와서 침실을 어지럽힌 상태에서 하루를 살면서 네 인생이 뭐가 바뀌겠냐 하는 말을.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침실을 정리하는 것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바꾸는 것이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죠. 변화 후에 내가 좀 더 나아다운가, 변화 후에 더 건강하고 지속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판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런 말 했어요. 변화하려면 고통을 내포합니다. 변화하려면 힘들어요, 사실. 이, 이시영 박사의 그 세로토닌 하라는 책을 보면요. 동물의 뇌, 인간의 뇌, 파충류의 뇌, 이렇게 세 개의 뇌가 있다. 이게 나와요. 근데 그 동물의 뇌라는 것은 이제 그 축두엽이죠, 축두엽. 이게 감정적으로 사는 거. 그다음에 인간에는 전두엽이라고 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파충류의 뇌는 뭐 어디 뭐 편도체인가 어디 이제 그 우리 신체 기관을 담당하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성과 감성이 싸우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건 이성이죠. 근데 더 자자 하는 거는 감정이죠. 동물은 편한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디언 속담에 보면 몸 안에 있는 그 여우인가요? 늑대를 길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이 감정을 길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들이는 과정에서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서 변화는 고통을 내포하지만 진정한 고통은 변화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니체는. 니체는 굉장히 고심한 철학자잖아요. 그죠? 변화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진짜 힘든 것은 변하지 못했을 때 오는 대가라는 겁니다. 근데 변하기를 시도하는 방법으로는 짧게 시작하라고 얘기 나오네요. 뭐, 애토믹 헤비츠. 그래서 이제 아까 금연이라고 얘기했는데 책상 서랍을 정리하는 것부터 정리정돈하는 습관은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담배를 끊는다든지 뭐 그런 결심과 습관. 그다음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 어떤 아이가 중3짜리 여자아이가 가출을 계속해서 옛날에 그 제가 상담한 사례인데 그 집에 가보니까 굉장히 큰 집인데 아이 방이 엉망입니다. 아이 방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모님하고 상담해서 욕실 딸린 그 아이 방을 깨끗이 정리해서 주고요. 그 방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그다음부터 집을 안 나갔습니다. 공간도 중요한 거예요, 공간도. 그 아이가 자기가 있을 공간이 편안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꾸 나갔다는 거죠. 환경을 먼저 바꾸고, 공간을 세팅하고, 자기 정체성을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아, 나는 뭐 이렇게 살아야 돼. 뭐
내 주제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비하고 하는데 뭐 그런 거 나에 대한 정체성을 격을 좀 높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요 내 의지로 자꾸 보면은 습관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로 보는 것에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 시절에 미국을 갔어요. 그 어학연수를 갔는데 그땐가요? 월마트인가요? 그 뭐야 그 카트 우리나라는 그런 마트가 없을 때예요. 없을 때인데 카트가 이렇게 쫙 가서 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역시 이제 선진국이라서 그 쇼핑 카트를 갖다 꼽는 거 봐라.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게 동전 꼽는 게 돼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이마트도 지금 이제 동전 꼽는 게 옛날에 있었죠. 100원짜리. 그때는 이제 쿼터 달러라 그래서 4분의 1달러 25센트예요. 그거를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뽑아야 되니까 꼽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의 도덕성이 아니고요. 그 제도죠, 제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중에 이제 이마트가 홈플러스 처음에 이제 대구에 우리나라에서 홈플러스 1호가 지금 대구 칠성동에 생겼는데 그게 100원짜리 꼽는 카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마트에 가면 아무도 꼽지 않지만 꼽죠, 사람들이. 근데 문화로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의지에다 맡기고 국민의 도덕성을 갖다가 강조하기 전에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10년 정도를 돌리면 시스템 싹 걷어내면 그게 의식화돼서 그게 이제 그 내면화돼서 갇혀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 속에 돼버리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의지로 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어떤 부분에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뭐 유튜브 채널 하나 구독을 하는데 월 5만 원짜리 구독을 해요. 그럼 돈을 5만 원 내는 겁니다. 이게 아까워서 보는 거예요. 이제. 그걸 유료로 나의 시스템을 갖다가 제도화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것은 의지를 강요했던 거죠. 의지를 부모가 자식한테 네가 정신 차려야 돼. 그게 아닙니다. 애가 정신을 차릴 게 아니고 애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쁜 변화라는 것은 뭐 외부 어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에서 오는 그 부정적인 행동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화의 목적을 자주 점검하고 그 변화를 하는데도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실패를 해버리고. 예. 그럴 때 이제 잠깐 멈춘다든지 내가 시도하는 것에 좀 점검을 해본다든지 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폭식을 하다 보니까 배고파요. 그래서 어느 날 폭식을 하게 되고 그 폭식으로 인해서 본인이 혐오가 되고 사주을 하는 이런 안 좋은 변화를 하기 위해서 시도했는데 안 좋게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역효과가 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그것을 회피하는 어떤 다른 방법 멈춘다든지 방법을 바꾼다든지 또 결과를 갖다가 줄인다든지 결과를 과정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실패 후에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과하게 하면 안 돼요. 무리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시간 지났다고 지금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저는 맞히질 못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앞에 거 복습하면서 다시 하도록 하고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에도 투자 잘 하시고 또 우리 메타 F 돌아가는 상황 잘 인식하시고 또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시고 회사 정책도 잘 이해하시고 그러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